안녕하세요. 텀 프로젝트, 다시. 안녕, 안녕하세요. 1조 텀 프로젝트 최종 보고서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프로젝트 주제는 이진수, 가산기, 감산기, 디코더와 인코더를 활용해서 십진수 덧셈과 뺄셈을 이진수 가산, 감산 과정을 통해서 구현하는 것입니다. 이때 계산 과정이 이진수 형태로 이루어지는지 중간 점검을 할 수 있는 장치를 구현해내고, 인풋은 딥 스위치를 통해 받으며 아웃풋은 세븐 세그먼트 디스플레이로 출력하도록 하였습니다. 디코더로 7447 IC 칩을 사용하였고, 계산 과정에 사용될 레더로 7483 IC 칩을 사용하였습니다. 저희 계산 부분은 일단 표를 이 표에서 보이는 것처럼 스위치를 업, 다운하여서 0, 1을 입력받고 가상 감산 기능을 스위치 토글로 결정하게 만들었습니다. 가상 감산의 계산 예외 처리를 위해서 가상 기능에서 올림수가 생길 경우엔 0110, 즉 6을 더해서 수를 보정합니다. 감상 기능에서는 내림수가 생길 경우 이제 1010을 더해서 자리 내림으로 보정을 해줍니다. 이것은 피스파이스 회로도인데요. 여기서 A 네 자릿수를 입력받고 B 입력 네 자릿수를 입력받습니다. 토글로 이제 감가산을 결정하고 이쪽에 캐리아웃, 이쪽에는 출력 1의 자리 계산 출력이 나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10의 자리에서도 이쪽에서 A 네 자리 입력받고 B 입력받고 톡을 그리고 여기서는 1의 자리에서 올라오는 캐리 그리고 여기는 100의 자리로 올라가는 캐리 여기서는 이제 10의 자리 계산 출력이 나오게 됩니다. 100의 자리는 이제 A 부분만 입력을 받고요. 그리고 올라오는 캐리 톡을로 구성되어 있고 0과 1만 표현하면 되기 때문에 출력은 하나로만 하였습니다. 이제 위에는 입력 부분 회로도고 아래는 출력 부분 피스파이스 회로도입니다. 저희 이거는 시연 시연 영상에서도 올려드린 숫자들인데요. A는 이제 149를 입력하였고 B는 33을 입력하였습니다. 총 결과로 182가 나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아래도 시연했던 숫자들인데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같은 숫자로 감상기도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았습니다. 토글이 1일 때고 A 149 입력하고 B는 이제 33 입력하였을 때 116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구현한 회로 사진입니다. 왼쪽 브레드보드엔 A와 B 딥 스위치 입력 값을 주었고요. 토글 스위치도 같이 두어서 왼쪽은 스위치, 오른쪽은 계산, 맨 위에는 디스플레이 출력이 나오도록 구성하였습니다.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 순서대로 구성하였고요. 위에는 이곳이 A와 B, 그리고 아랫부분이 출력이 나오도록 7447과 연결하였습니다. 구형 과정에 있어서 발생한 시행착오와 조치한 해결 방안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회로에 전압을 인가할 때 아날로그 디스커버리로 세븐 세그먼트 디스플레이가 가장 안정적으로 실현될 때의 값인 4.5V를 인가해주고 시연을 하고 난 후 1.5V 배터리 3개를 꽂아 인가하니 디스플레이에 안정적인 공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원인을 찾아봤을 때는 아날로그 디스커버리는 전압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반면에 건전지로 전압을 줄 때는 건전지에서 브레드보드로 들어가는 선을 조금씩 건드리면 값이 잘 나오지 않는 것을 알게 되었고, 배터리를 오래 사용해보니 세븐 세그먼트 불빛이 점점 약해지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최종 시연에서는 파워 서플라이로 전압을 인가하여 시연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또 딥 스위치로 입력받을 때 스위치 업다운을 주는 값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여
세븐 세그먼트 디스플레이에 초기 입력값이 출력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원인을 알아본 결과 이에 풀업, 풀다운 저항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스위치의 각 부분과 세븐 세그먼트 디스플레이에 모두 225ohm을 연결해 주었습니다. 네, 구현을 전부 끝낸 후 회로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딥스위치에 숫자를 넣어봤을 때 입력은 제대로 나왔지만 그에 맞는 출력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계산 과정에 회로 구현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여 회로를 다시 제작하였고, 그럼에도 출력값이 정확히 나오지 않아서 아날로그 디스커버리의 스태틱 IO를 사용하여 소자들의 작동 여부를 확인한 결과 게이트 소자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자를 바꾸고 난 뒤에 정상 작동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 역할 분담 계획표입니다. 함께 수행한 내용이 대부분이며, 이제 다음과 같이 분담하여 역할을 잘 수행하였습니다. 앞서 언급한 여러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결론적으로 입력과 출력이 제대로 디스플레이에 나오고, 가상 감상 기능이 잘 수행되었습니다. 시험 과정에서도 설계도 필스파이스를 바꾸면서 초기 설계 대비 게이트 개수는 줄어들었지만, 회로 간략화에 있어서 점프선 정리가 미흡하여 디스플레이를 완전히 잘 보이게 수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체 평가로 총 90점을 주게 되었습니다. 네, 이상 1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조 턴 프로젝트 최종 보고서의 발표를 맡게 된 오성입니다. 시작하기 앞서서 프로젝트 목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목차로 저희들은 크게 4가지를 설정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프로젝트 진행, 두 번째는 사용되는 이론 및 설계, 세 번째는 실험 결과, 네 번째는 실험 고찰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로젝트 진행 및 업무 분담표입니다. 저희들은 총 기간을 4개의 구간으로 걸쳐서 진행 계획과 진행 실행에 대해서 저희들은 적어놨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계산기 설계에 있어서 감산과 가산에서 약간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주차에서 진행 계획과 진행 실행 간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점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목표는 저희들이 중간 발표 때 한번 언급을 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자체 평가표입니다. 저희는 평가표를 크게 5가지 항목으로 구현을 했습니다. 이 중 4개의 항목, 입력회로 모듈과 계산회로의 가산과 감산, 그리고 출력회로 모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정한 목표에 만족을 하였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20점 만점에 20점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회로 간략화에 있어서 저희들이 회로를 최소한으로 사용을 했지만 정리가 약간 부족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20점 만점에 15점을 주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용되는 이론입니다. 저희들은 모듈을 크게 2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입력회로 모듈 그리고 계산 출력회로 모듈입니다. 이 각각의 모듈에서 사용하는 IC 칩에 대한 설명은 아래에다가 각각의 박스를 통해서 이제 적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입력회로 모듈에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본 과제는 DIP 스위치를 통해서 저희들이 입력을 한 값이 7세그먼트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출력이 되는지를 가장 중점적인 과제로 보았습니다. 계산 출력회로 모듈입니다. 이 모듈에서 저희들은 토글 스위치를 통해서 감산과 가산을 자유롭게 넘나들며 이 계산값이 7세그먼트 디스플레이로 원활하게 출력이 되는지를 저희들이 두 번째 과제로 삼았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설계 과정입니다. 이제 프로젝트 구상에 있어서 저희들은 주요 목표를 크게 3가지로 설정을 했습니다. 분량이 약간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목표와 해결책은 그냥 화면으로 보여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입력회로입니다. 이 입력회로에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려야 될 것이 저희들은 DIP 스위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DIP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출력값이 1이 아닌 0으로 출력을 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저희들이 7404 칩을 통해서 이 값을 한번 반전을 시키고 이 값이 47로 입력이 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감산, 가산, 그리고 출력회로입니다.
이 회로도를 피스파이스로 표현한 것과 그리고 이 브레드보드에서 오른쪽 브레드보드를 보시면 이 회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피스파이스 회로도를 통해서 저희들은 크게 두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스위치를 통해서 저희들이 감산을 설정하면 1로 그리고 가산을 설정하면 0으로 출력이 되도록 스위치를 설정을 하였습니다. 이 값이 저희들은 이제 두 번째 입력 값이 XOR 게이트를 통해서 이제 감산을 하는 경우에 이제 이 두 번째 입력 값이 보수로 그리고 가산하는 경우에는 그냥 그대로 입력이 돼서 83으로 입력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박스 두 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들이 가산과 감산의 조건식을 넣어놨습니다. 이 조건식을 말씀드리기 앞서서 먼저 감산과 가산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산 원리입니다. 가산 원리에 대해서 저희들은 먼저 세븐 세그먼트 디스플레이에서는 0부터 9까지만이 출력하는 BCD 코드를 사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회로 내부에서는 저희들은 10진수에서 2진수로 변환을 해서 즉 2진수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림이 발생하는 경우에 이제 BCD 코드와 2진수 간에 6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점을 빌어서 저희들이 0, 1, 1, 0, 6을 더하는 조건식을 붙여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감산 원리입니다. 감산 원리 같은 경우에는 이 계산값이 음수가 되는 경우 앞에 자리에서 이제 1을 빌려오는 이제 10을 빌려오는 경우를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 값을 이제 저희들이 조건식으로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이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두 가지의 진리표를 세워야 됩니다. 왼쪽이 가산 진리표 그리고 오른쪽이 감산의 진리표입니다. 이 각각의 진리표를 통해서 저희들은 카르노 맵을 구현을 할 수 있었고 이 카르노 맵을 통해서 저희들은 가산의 조건식 그리고 감산의 조건식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위의 조건식들을 확인하고 저희들이 회로를 병합을 하여서 전체적인 이제 회로도를 완성을 하고 이 회로도를 통해서 저희들은 피스파이스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가산과 감산 각각의 한 번씩의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 값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이 피스파이스 회로도를 저희들이 브레드보드로 옮겼고 이 브레드보드를 통한 실험에 대한 결과는 저희들이 유튜브 링크를 통해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2조 턴 프로젝트 최종 보고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조) 턴 프로젝트 최종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주제 요약은 10부터 99까지의 두 개의 두 자릿수를 더해서 198까지 표현 가능한 세 자릿수를 세븐 세그먼트 디스플레이와 가상기를 이용한 설계, 최대 198까지 세 자릿수와 두 자릿수를 빼서 최대 두 자릿수를 표현 가능하게끔 세븐 세그먼트 디스플레이와 감상기를 이용한 설계입니다. 역할 분담은 다음과 같이 했습니다. 이론과 대략적인 설계 구성은 중간 발표 때 했으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세 설계 구성입니다. 최종적으로 총 3개의 브레드보드를 사용하였습니다. 첫 번째 브레드보드의 역할은 출력을 받는 세븐 세그먼트 토글 스위치 10의 자리 계산을 위한 회로입니다. 두 번째 브레드보드의 역할은 토글 스위치 1의 자리 계산 및 오버플로우 처리를 위한 회로입니다. 세 번째 브레드보드의 역할은 딥 스위치로 입력을 주어 세븐 세그먼트의 숫자를 나타내는 회로를 위함입니다. 구현 과정입니다. 중간 발표 영상 제출 전까지의 구현은 우선 전체적인 브레드보드 구성을 4개로 설정한 상태였습니다. 당시에는 전체적인 회로의 점퍼선 연결은 끝내놓은 상태였고 1의 자리 계산이 성공한 상태였습니다. 성공하기 전에는 7483의 칩 포함 문제로 74283 칩으로 바꾸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기능은 똑같았지만 데이터 시트가 전혀 달라서 전체적으로 뜯어고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중간 발표 후 불리한 회로를 재조립하던 중 갑자기 계산값을 보여주는 세븐 세그먼트의 전원 인가가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중간 발표 영상 제출 이후 먼저 오류의 원인을 찾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먼저 5가지로 분석해 보았었습니다. 따라서 우선 칩셋을 하나하나 바꾸어 보고 점퍼선을 다시 바꾸어 보려고 했습니다. 좀 더 정밀한 원인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점퍼선 연결 문제가 아닐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 다른 관점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7447의 4비트 값이 제대로 들어가고 있는가, 7447부터 세븐 세그먼트 디스플레이로 들어가는 부분이 문제인가,
아니면 계산이 애초에 안 되는 것은 아닌가? 이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쳤습니다. 4 더하기 4는 8의 계산 결과 1000의 4자리 하이로우를 아날로그 디스커버리를 통해 직접 확인했습니다. 확인 결과 제대로 나오는 것은 확인했으니 계산이 애초에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1의 가정이 맞았고 1-b가 원인임을 찾았습니다. 따라서 브레드보드의 위치를 옮기는 과정을 거쳤고 옮긴 후에 다시 점포선 연결을 해보니 제대로 값이 나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제출까지 기존의 출력 부분이 안 나오는 문제점을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1.5V인 건전지 2개를 사용하여 3V를 인가해준 대신 저항을 기존에는 세븐 세그먼트에 330ohm을 하나씩 인가해줘 8개를 썼다면 여기에 4개를 더 연결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주니 결과적으로 과부하되지 않았고 감가산을 토글 스위치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자체 평가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체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 4조 턴 프로젝트 두 자리 10진수 가산 및 감산 기능 계산기의 최종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중간 발표에서는 이론과 설계 위주로 발표였다면 최종 발표에서는 설계 회로를 구현 과정에서의 고찰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요약입니다. 사전에 구성한 목표대로 건전지만 이용하여 회로를 구성하여 값을 보여드리고 싶었지만 건전지의 전원만 인가하였을 때 디스플레이의 값이 정확히 나오지 않아 아날로그 디스커버리 키트로 연산 부분과 입출력 부분에 대한 전압을 따로 인가하여 값을 확인하였습니다. 계산 결과가 캐리가 발생하지 않는 계산인데 캐리가 발생하거나 연산을 하는 과정에서의 무작위적인 출력값이 발생하였고 스태틱 IO를 이용하여 게이트에 출력되는 값을 확인한 결과 플로팅이 발생하여 다른 출력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압을 조정하고 저항을 연결하여 원하는 값이 출력되게 만들었습니다. 연산 결과에서는 감산 과정에서의 출력값에 문제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전압과 저항을 조정하고 설계된 회로를 새로 작성하여 구현하고 회로 구현을 간결하게 구성하는 등의 해결 과정을 거쳤지만 결국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처음 넣은 데이터가 남아있어 연산 과정에서 게이트의 입력 데이터에 영향을 줘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측해 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써서 초기에 계획한 대로 진행하지 못하였고 일정보다 늦게 구현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주제는 두 자리를 갖는 두 개의 10진수를 가산 기능과 감산 기능을 가지는 계산기를 시작하여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기본 이론 구성으로는 이제 세븐 세그먼트와 감산을 위한 이해 보수, 그리고 이제 익스클루시브 오어를 이용한 가감산의 동시 구현 등이 있습니다. 예외 처리에 대한 부분과 이에 대한 구현 방법과 설계 과정은 중간 발표 때 설명을 하였으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피스파이스 회로에서 이제 100의 자리 계산기는
계산부는 이제 중간 보고에서 만든 회로보다 인풋을 하나 줄이고 미니마이즈하여 더 간결하게 구성하였습니다. 시뮬레이션도 마찬가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설계 전에 저희가 만든 자체 루브릭 자체평가입니다. 우선 회로 설계와 시뮬레이션 결과는 피스바이스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더욱 미니마이즈하여 간결한 회로를 작성하고 정확한 회로를 작성하여서 이제 둘 다 상을 주었고 이제 감산에 대한 기능은 이제 다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제 완성도에선 중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스위치의 역할은 완벽하게 구현을 했기 때문에 상을 주었습니다. 이제 고찰 및 결론입니다. 중간 발표 때 저희가 구현한 회로입니다. 1회짜리 연산은 완벽하게 나왔지만 이제 1회짜리 연산 결과만을 바라보고 회로를 구현하기 때문에 다음 자릿수의 연산액 이후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10회짜리까지 이어서 연결한 모습입니다. 브레드보드를 여러 개 사용하고 연결이 불안정하였기 때문에 전압이 부족하고 과전류가 흐르는 등의 연산에 무작위적인 값이 나오는 경우가 빈번하였습니다. 1차적으로 최종 완성하였던 모습입니다. 4개의 브레드보드를 사용하였고 전압이 높으면 7세그먼트 이상이 생기고 낮으면 연산 부분에서의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때 문제점이 무엇인지 짚어보았고 이제 문제에서 주요하다고 생각하는 원인을 3가지 짚어보았습니다. 이제 브레드보드를 너무 많이 사용하여서 전원의 연결이 불안정한 것과 7세그먼트의 저항을 연결해주지 않아 높은 전압을 인가할 수 없었던 점이 있습니다. 또한 입력 스위치의 위치를 통일하지 않아 입력 스위치의 위치가 균일하지 않아 전체적으로 저항과 전압의 문제가 많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브레드보드와 연결부를 쉽게 바로바로 수정이 가능하도록 이제 스위치와 입력 부분, 그리고 연산 부분과 출력 부분과 이제 이어서 7세그먼트의 출력이 나오는 이제 순차적인 도식도를 그린 후에 회로를 구현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이제 브레드보드를 2개밖에 사용하지 않았고 연결을 최소화하고 미관적인 부분을 보완하였습니다. 그 결과적으로는 이제 100회짜리까지는 완벽히 도출되었으나 감산의 경우에서는 이제 어떤 경우에서든 12도 감산되고 시작되는 연산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때 캐리에 관련된 문제임을 추측해 보았으나 결과적으로는 알 수 없었고 이제 해결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문제는 이제 구성한 회로의 작은 부분만 고치면 이제 완벽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이제 아예 새롭게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 붙잡고 있었던 것이 많은 시간 소요의 원인이었던 것 같아 아쉬움이 났습니다. 이상으로 4조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조 턴 프로젝트 최종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최종 발표 시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42 더하기 91입니다. 다음으로 51 마이너스 22 감산 시작하겠습니다. 오조 턴 프로젝트 최종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발표는 저희 조가 중간 발표까지 가상기와 감상기를 각각 설계 구현한 내용과 중간 발표 이후로 감가상기를 합치는 것에 대한 설계 구현과 곱셈기를 설계한 내용, 그리고 자체 평가와 고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가상기 설계 1회짜리 덧셈입니다. 저희 조의 아이디어는 두 숫자의 합이 10에서 18일 때는 6을 더해서 1회짜리 값을 구하고 10회짜리로 1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를 회로로 봤을 때 16에서 18이면 첫 번째 애더의 캐리아웃이 1이고 10에서 15면 두 번째 애더에서 1이기 때문에 이 둘을 합하면 자리올림해야 하는 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조건에서 10에서 18일 때 1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세 번째 비트와 두 번째 비트에 연결하면 10에서 18일 때 6을 더할 수 있게 됩니다. 10회짜리 덧셈에서도 자리올림을 캐리인에 넣어서 적용한 것 외에 모두 동일하게 설계하였습니다. 시뮬레이션을 확인해 본 결과 99 더하기 99는 198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오른쪽은 가상기를 구현한 모습입니다. 감상기 설계 1회짜리 뺄셈입니다. 저희 조 아이디어는 뒷숫자는 무조건 뺄셈이므로 2의 보수를 취하고 자리내림이 있을 때는 10을 더해서 1회짜리 값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를 회로로 봤을 때 뒷숫자는 무조건 2의 보수를 취하므로 모든 비트를 전환하고 1을 더해주고 자리내림이 있을 때는 캐리아웃이 발생하지 않고
자리 내림이 없을 때는 캐리아웃이 발생하기 때문에 캐리아웃의 비트를 전환하고 네 번째 비트와 두 번째 비트에 연결했을 때 자리 내림이 있으면 10을 더할 수 있게 됩니다. 100의 자리 빼기 10의 자리 역시 자리 내림이 있을 때 1을 빼는 것 외에 1의 자리와 모두 동일하게 설계하였고 시뮬레이션 결과 133 빼기 77은 56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은 감상기를 구현한 모습입니다. 여기까지가 저희가 중간 발표까지 한 내용이고 중간 발표 이후로 저희는 세 가지 목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가상기와 감상기 합치기인데 출력 부분에 토글 스위치를 연결해 감가상기를 선택하면 회로는 적게 수정해도 되지만 IC칩을 최대 3개 더 쓰게 됩니다. 반면에 입력 부분에 토글 스위치를 연결해 감가상기를 선택하면 IC칩은 최대 3개 아낄 수 있지만 설계를 다시 해야 돼서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저희는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는 것을 가장 높은 가치로 보았기 때문에 출력 부분에 토글 스위치를 연결해 감가상기 합치기, 새로운 기능 추가로 곱셈기 추가하기, 입력 부분에 토글 스위치 연결해 감가상기 선택하기, 맞는 기판으로 구현하기 순으로 우선순위를 잡았습니다. 감가상기 합치기입니다. 저희는 이데일먹스를 가상기와 감상기 출력 부분에 연결하고 셀렉트 부분에 토글 스위치를 연결하여 감가상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오른쪽은 감가상기를 구현한 모습이고 저희는 건전지를 소스원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왼쪽은 가상기를 선택하였을 때 99 더하기 99는 198이 나오는 모습이고 오른쪽은 감상기를 선택하였을 때 133 빼기 77은 56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곱셈기 설계 1의 자리 곱셈입니다. 뒷숫자의 비트마다 곱한 뒤 자릿수에 맞게 비트를 더하고 자리 올림이 있으면 다음 비트로 1을 넘길 수 있게끔 설계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과로 나온 8비트 이진수를 BCD 코드로 바꾸기 위해서 74185 IC칩을 사용하였고 그 둘을 합쳐서 9 곱하기 9는 81이 나오는 것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74185 IC칩을 국내에서 구하지 못해서 구현 단계까지 가지 못하였습니다. 루브릭 자체 평가입니다. 어떻게 구현하였는가에 대해서 브레드보드에 구현하였기 때문에 중, 감가상기 외에 추가 기능을 구현하였는지에 대해서 추가 기능을 설계까지 하였기 때문에 중, 출력값을 한눈에 보기 좋은가에 대해서 7세그먼트를 가리는 선이 없기 때문에 상, 완벽하게 구현하였는가에 대해서 감가상기 둘 다 계산 결과가 일치하기 때문에 상, 스위치로 값을 인가하여 원하는 값을 출력하였는지에 대해서 DIP 스위치로 숫자를 토글 스위치로 가감상기를 선택하여 원하는 값을 출력하였기 때문에 상, 회로의 직관성에 대하여 기능별로 IC칩이 모여있어 회로의 구성을 한눈에 알아보기 좋고 선정리가 깔끔하기 때문에 상을 주었습니다. 고찰입니다. 저희가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은 감상기로 뺄셈을 할 때 4비트만 있어도 캐리아웃에 따라서 자리 내림을 판별할 수 있다는 것과 DIP 스위치에 저항을 연결할 때 저항이 일정하지 않으면 특정 저항에 과전류가 유도돼서 쉽게 쇼트가 유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충은 7세그먼트는 낮은 전압을, IC칩은 높은 전압을 요구해서 저항을 통해서 전압을 맞추는 것에 시간이 오래 걸렸고 7483 IC칩 3개가량이 자체 고장으로 인해서 이를 찾고 교체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리고 74185 IC칩을 국내에서 구할 수 없어서 곱셈기를 구현 단계까지 가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만약 시간이 더 있었다면 저희는 곱셈기 구현, IC칩 개수 최소화, 맞는 기판의 구현을 계획하였을 것입니다. 저희가 사용한 예산은 실험실에서 지원받은 것 외에 총 63,000원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캐리를 받지 않은 덧셈입니다. 다음은 1의 자리 캐리를 받는 덧셈입니다. 다음은 10의 자리 캐리를 받는 덧셈입니다. 그것은 10의 자리와 1의 자리 캐리를 둘 다 받는 덧셈입니다.
다음은 벨게 자리를 사용한 덧셈입니다. 이것은 10의 자리 캐리를 사용한 뺄셈입니다. 다음은 100의 자리 캐리를 사용한 뺄셈입니다. 백의 자리와 10의 자리를 캐리를 둘 다 사용한 뺄셈입니다. 다음은 캐리를 받지 않는 뺄셈입니다. 기초전자회로 실험 7조 턴 프로젝트 최종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자는 7조 조장 김은성입니다. 주제는 가감상기 설계이고요. 이 턴 프로젝트의 전체적인 구성을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회로를 구상하고 회로를 설계한 뒤 제작 과정을 저희가 설명드리고 자체 평가 또한 진행할 예정입니다. 회로의 전체적인 구성은 딥 스위치와 토글 스위치 7447, 세그먼트 74283을 이용하여서 턴 프로젝트 주제인 가감상기를 구현을 하였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간단하게만 설명드리자면 이 딥 스위치로 입력을 해주고요. 토글 스위치로 가상 감산 전환을 시켜줍니다. 또한 7447과 세그먼트를 통해서 저희가 입력한 이진수의 정보를 10진수로 확인할 수 있고 74283에서 계산이 진행이 됩니다. 가상과 감산 부분에서 예외 처리 부분이 있는데 한 자릿수의 가산에서 넘어간 다음 자릿수로 캐리인되는 그런 부분의 예외 처리 부분은 바로 10을 2의 보수 처리해 주어서 다음 자릿수로 넘어가게 하는 예외 처리 부분으로 저희가 해결을 할 수 있겠습니다. 감산 부분 또한 2의 보수 처리를 통해서 저희가 감산기 기능을 구현을 할 수 있습니다. 회로 설계, 저희가 구성한 회로 설계를 피스파이스에 구현한 모습입니다. 1의 자리와 10의 자리는 구성이 똑같고요. 100의 자리는 연산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구성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인풋, 그리고 아웃풋, 연산 과정이고요. 캐리인, 캐리아웃, 예외 처리 부분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10의 자리 또한 마찬가지고요. 제작 과정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피스파이스에 구현한 회로를 브레드보드에 옮겨서 하나하나 꽂아가면서 회로 구성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사진은 중간 발표 때 발표했던 과정인데 1의 자리 부분을 저희가 이렇게 브레드보드에 구성한 상태입니다. 1의 자리 연산만을 지금 표현을 하고 있고요. 최종 발표 때는 저희가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 모두 구현을 하여서 1의 자리, 10의 자리 연산 모두 가능한 모습을 저희가 시연 영상에서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세그먼트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100의 자리와 10의 자리의 덧셈을 통해서 100의 자리 결과가 나오는 이러한 방식으로 제작을 하였습니다. 제작 과정 중 어려웠던 부분은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한 게이트에 이상이 생겼을 때 그 어떤 게이트에서 이상이 생겼는지 원인을 찾고 그 게이트의 동작 여부를 스태틱 IO로 저희가 확인을 하였습니다. 스태틱 IO로 게이트가 정상적으로 동작되지 않는다는 걸 확인을 한 뒤에 게이트를 교체해주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또한 이 회로에 너무 많은 전압이 인가된다면 게이트의 세그먼트에 그 LED 불빛이 들어오지 않는 문제 또한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디스커버리 툴을 사용해서 전압을 낮춰주는가 세그먼트의 저항을 연결하여서 세그먼트에 LED가 표시가 되게 하도록 이렇게 저희가 문제를 해결을 하였습니다.
제작한 뒤에 아쉬운 점은 바로 저희가 가감상기의 동작에만 집중한 나머지 선의 정리에는 신경 쓰지 않고 외관상으로 조금 깔끔하지 않다는 점이 아쉬웠던 점인 것 같습니다. 또한 선들이 정리되지 않아서 세그먼트를 가리는 상황이 나왔는데 이러한 부분을 조금 깔끔하게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조금 그 부분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게 최종적인 회로 설계 모습이고요.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것은 시연 영상을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루브릭 자체 평가입니다. 가감상 기능 정상 작동 여부, 세븐 세그먼트, 전원 공급 방식, 외형 완성도, 내부 회로 구성 이렇게 평가 항목이 있고요. 정상적으로 작동함으로 3점을 주었고 전원 공급 방식은 디스커버리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2점, 세븐 세그먼트 LED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세븐 세그먼트 LED가 정상적으로 동작하였기 때문에 3점, 외형적으로 조금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아쉬워서 2점, 내부 회로 구성이 정상적으로 되었기 때문에 3점을 저희가 주었습니다. 따라서 총점은 13점이고요.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루브릭 평가 또한 진행을 하였고 이제 시연 영상을 통해서 저희의 회로 시연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7조 턴 프로젝트 가상기 감상기 최종 시연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회로 설명을 먼저 해드리자면 여기 있는 이 딥 스위치가 바로 1회 자리의 입출력을 담당하는 딥 스위치고요. 잘 보시면 여기 토글 스위치가 있습니다. 이 토글 스위치의 온 오프를 통해서 가산과 감산을 전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넘어서 이 부분에 이 부분에 있는 이 딥 스위치가 바로 10회 자리의 입출력을 담당하는 딥 스위치고요. 이쪽에 있는 딥 스위치 하나가 바로 100의 자리를 담당하는 딥 스위치입니다. 이렇게 여기 잘 보시면 이 세그먼트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10의 자리, 100의 자리를 10의 자리, 100의 자리, 1의 자리를 한눈에 보기 쉽도록 계산기 설계를 구성을 했습니다. 여기가 A 플러스 B를 실행을 한다면 결과값이 C로 나오는 것을 저희가 구현한 것이고요. 자, 이제 시연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미리 세팅을 해놓은 상태에서 확인을 해드리자면 지금 94라는 값과 59라는 값을 저희가 인가를 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결과는 지금 가산 모드이기 때문에 덧셈으로써 153이 정상적으로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산 모드로 전환을 시켜보자면 94 빼기 59로 35의 결과값이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지금은 두 자릿수끼리의 가산 감산이기 때문에 이제 숫자를 조금 바꿔서 100의 자리를 인가해주고요. 그리고 이 부분도 살짝 다른 인풋 값도 바꿔준다면 네. 지금 100의 자리와 10의 자리의 연산입니다. 지금 잘 보시면 114 더하기 지금은 감산 모드이기 때문에 114 빼기 19를 한 상태에서 95의 결과가 정상적으로 뺄셈이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가산 모드로 전환을 해보겠습니다. 114 더하기 19는 133으로서 정확하게 가산이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의 입출력이 모두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100의 자리와 10의 자리의 가산 감산, 10의 자리와 10의 자리끼리의 가산 감산 모두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음을 저희가 이렇게 시연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구조 김동현 함도훈입니다. 턴 프로젝트 최종 보고서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가산기와 감산기를 제작을 하였고 제작하는 과정에서 초기에 제작한 설계도를 수정을 하였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한 비교를 먼저 진행을 한 뒤 그리고 작동 방식에 대한 설명은 저희가 중간 발표 때 충분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간략히만 설명을 드리고 진행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이번에 회로 설계에서 2-1의 초기 설계도라고 써있는 부분이 저희가 처음으로 시작했던 설계도이고요. 이 회로도를 바탕으로 한 계산기를 제작하는 데는 실패를 하였습니다. 이 초기 설계도의 구성을 보시면 1의 자리와 10의 자리 그리고 100의 자리를 각각 나누어서 설계를 하였고요. 브레드보드의 세로 방향으로 제작을 하였습니다. 1의 자리 설계도가 다음에 주어지는 부분이고요. 보이시는 부분이고, 지금 이 위쪽 상단에 보이는 부분이 10의 자리 설계도입니다. 그리고 이쪽 아래쪽에 보이시는 설계도가 100의 자리 설계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최종으로 설계도를 제작을 한 것은 결국 이 설계도를 바탕으로 했을 때 성공을 한 것이고, 1의 자리 설계도는 저희가 처음으로 제작했던 이 설계도를 바탕으로 했을 때 바탕으로 하였고요. 10의 자리와 100의 자리를 한꺼번에 연산하는 설계도를 제작을 하였고, 이렇게 제작을 하였을 때 이 설계도를 바탕으로 제작을 한 회로로 결국 감상기와 가상기 제작을 성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10의 자리와 100의 자리를 한꺼번에 합치는 설계도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11조의 서재민 학생의 아이디어가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제작을 했던 그 과정과 고찰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는데, 저희가 처음으로 설계한 회로도를 바탕으로 브레드보드의 회로를 제작을 하였을 때 4핀 딥 스위치를 이용해서 입력값을 받았고, 입력된 값이 7447에 입력되도록 설계를 한 다음 그 10진수로 변환된 값이 7세그먼트에 나타나면서 입력하고자 하는 숫자가 출력되도록 이제 설계를 하였는데요. 제작을 한 다음에는 아날로그 디스커버리로 계속 이제 전원을 공급하면서 공급 가능한 전압의 범위를 확인을 하였고, 입력값과 출력값이 동일한지 계속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처음 제작하는 과정에서는 이제 4핀 스위치랑 7세그먼트의 양쪽의 저항을 연결하지 않고 전원을 인가를 하는 바람에 이제 쇼트가 발생을 하여가지고 4핀에는 이제 3kΩ 그리고 7세그먼트는 각각 1kΩ과 3kΩ의 저항을 연결을 해서 쇼트 발생을 해결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산과 감산을 정하는 과정에서 토글 스위치를 이용을 하였는데요. 가산을 진행하고 싶을 경우에는 1의 자리 7483의 C 인값에 0이 들어가도록, 그리고 감산을 원할 때는 1의 자리 7483의 C 인값에 1이 입력되도록 회로를 제작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이제 제작을 하는 과정에서 첫 번째 단계로 1의 자리 회로를 1의 자리 연산 회로를 제작을 한 다음에 웨이브폼을 이용해서 캐리 값이 잘 출력되는지만 먼저 확인을 하였습니다. 10의 자리에서도 이렇게 캐리 값이 출력되는 것만 확인하였고, 그리고 각각의 값이 출력되는 것만 확인한 상태로 모든 회로를 연결을 하였는데, 1의 자리 그리고 10의 자리 100의 자리 모두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아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캐리 값이 제대로 나오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1의 자리 회로예요. 가장 먼저 이제 인풋이랑 아웃풋 값이 잘 이제 입력과 출력이 잘 되는지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인풋의 4핀 스위치를 먼저 확인을 했는데 정상 작동을 하였고, 아웃풋 출력이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7447의 입력 부분에서 연결을 끊고 브레드보드의 풀마에 직접 연결하면서 숫자를 넣었을 땐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가장 혼란스러웠던 것은 그 볼티지 값을 아날로그 디스커버리로 원하는 만큼 인가를 했었는데, 그 주어지는 볼티지 값의 크기에 따라서 7세그먼트에 출력되는 값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추정한 원인으로는 아날로그 디스커버리로 전원을 공급을 했는데 전달할 수 있는 전류가 작아서 소자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력부와 출력부를 이제 제작한 브레드보드랑 계산 회로를 이제 브레드보드 두 개에 나누어서 각각 전원을 인가를 했더니 이제 그 문제는 해결이 되었습니다. 회로의 잘못된 부분을 찾았어야 했는데 그 점퍼선이 이제 너무 길고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찾기가 쉽지 않아서, 그리고 또 연결된 부분들이 좀 불안정하다 보니까 연결 부분에 조금만 터치가 있거나 변화가 가해져도 수가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로를 처음부터 다시 제작을 하였고, 새로운 회로는 이제 기존에 그 주어진 교수님께서 제공한 점퍼선을 사용을 하였고요. 왜냐면 저희가 따로 구매를 한 점퍼선의 경우에는 너무 복잡하고 잘 빠지지 않는다는 장점은 있었지만 제작하는 과정이 너무 좀 번거로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제공받은 점퍼선으로 최대한 브레드보드에 밀착시켜서 칩이 잘 보이도록 제작을 하였습니다. 지금 이 오른쪽에 보이시는 그 파란색
펜으로 표시됐던 부분이 각각 1의 자리와 10의 자리 회로를 제작을 한 모습이고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브레드보드에 밀착되어서 제작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회로로도 마찬가지로 실패를 하였고, 저희가 최종으로 성공한 제작 그 가산기의 모습은 나중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소자의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 LED를 이용해서 모든 게이트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을 한 다음 회로를 제작을 하였고요. 생각보다 많은 소자의 오류가 있었습니다. 1의 자리 회로를 먼저 완성을 한 다음에 연결을 시켜보았는데 값이 제대로 출력되지 않아서 토글 스위치의 값을 바꿀 때마다 이제 7 세그먼트 값이 바뀌는 것을 먼저 확인을 하고, 회로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인풋에 토글 스위치 값이 같이 입력되는 게 실수였다라고 발견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4핀 딥 스위치 연결도 잘못됐었고,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각각 모두 확인을 한 다음 최종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찾으려고 했었는데 너무 많아서 저희가 이제 간단히 보여드리는 방식으로 소개를 해드리고, 이제 뒤에 사진을 또 찍어놨는데 저희가 성공한 계산기 제작을 한 다음에 그 성공한 사진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성공한 회로는 그 소자랑 브레드보드를 전부 다 새 제품으로 바꾸어서 다시 제작을 하였고요. 브레드보드 구성을 다시 하였고, 좀 더 간소화를 해서 구성을 하였습니다. 자릿수별로 인풋 값을 입력을 받았고요. 1의 자리, 그리고 10의 자리, 100의 자리를 각각 연결을 하여서 7 세그먼트는 세로로 보이도록 제작을 하였습니다. 아웃풋 부분만 따로 빼서 이제 총 빵판을 3개를 사용하였고, 그러니까 빵판 하나에는 아웃풋 값만 이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가 더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로를 조금 바꿔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의 자리와 100의 자리가 한꺼번에 가산과 감산이 진행되도록 구성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연하는 걸 보여드리면 2 더하기 5와 2 더하기 9에 대한 가산과 감산입니다. 저희가 인풋 값을 어떻게 넣었었냐면 이렇게 세로로 하나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002와 05 값을 더해서 아웃풋 값으로 007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여기도 2 더하기 9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002 그리고 09 이렇게 숫자 2개를 더해서 11이라는 값이 제대로 출력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10 더하기 4와 11 더하기 15의 경우에는 여기서 보시다시피 10 더하기 4 그리고 아웃풋에는 14가 제대로 나오고, 11 더하기 15의 경우에도 아웃풋으로 26이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18 더하기 36 했을 때 54라는 아웃풋 값도 제대로 나오고요. 100과 12를 더했을 때 112가 제대로 연산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156과 98을 더했을 때도 254라는 아웃풋 값이 제대로 나오고, 82와 6과 4의 감산 과정을 또 보여드리면 6과 4 그리고 토글 스위치 값을 변화를 시켰을 때 2라는 값이 제대로 나오고요. 17에서 5를 뺐을 때 12라는 값도 제대로 나옵니다. 82에서 6을 뺐을 때 82에서 16을 뺐을 때 66이라는 값이 제대로 나오고, 162에서 17을 뺐을 때도 145라는 값이 제대로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좀 더 자세한 부분은 저희 5랑 3? 3 더하면 8 그리고 감산하면 2 15, 15랑 7. 7이면 4, 3이잖아. 4, 2, 7. 감산하면 8. 가산하면 22 20. 3. 3이랑 16 지금 안녕하세요. 10조 턴 프로젝트 발표를 맡은 이준석입니다. 최종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턴 프로젝트 계산기 설계에서 만든 계산기의 기능은 크게 가산 기능과 감산 기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가산 기능은 세 자릿수 더하기 두 자릿수 계산을 하고, 감산 기능에서는 세 자릿수 마이너스 두 자릿수 계산을 하고, 결과는 000부터 199까지 출력되게 했습니다. 턴 프로젝트에서 활용한 이론입니다. 이진수 가산기에서는
7483 프레더를 이용해서 가상 기능을 구현했습니다. 계산 과정은 캐리아웃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캐리아웃이 없는 경우, 즉 계산 결과가 10이 넘어가지 않는 경우에 결과값을 그대로 세그먼트 디스플레이에 표현하고 캐리인이 1일 경우 더해준 결과를 디스플레이에 표현합니다. 캐리아웃이 있는 경우에는 계산의 결과값에 마이너스 10을 더해줘야 하는데 이것을 2의 보수로 바꿔주면 0110입니다. 즉 0110을 계산 결과값에 더해주고 캐리아웃 1을 다음 자릿수 계산에 넘겨줍니다. 이진수 감상기에서는 a-b는 a 플러스 마이너스 b를 활용해서 계산합니다. 캐리아웃이 없는 경우 a에 b에 2의 보수를 더해주는 결과를 세그먼트 디스플레이에 표현합니다. 캐리인이 1일 때는 빼준 결과를 디스플레이에 표현합니다. 캐리아웃이 있는 경우 결과값에 플러스 10, 즉 1010을 더해주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캐리아웃 값은 다음 자릿수 계산에서의 캐리인 값으로 입력됩니다. 이 방식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진행한 프로젝트의 루브릭 자체 평가표입니다. 평가 항목은 가상기능, 감상기능, 내부 계산기능 확인, 전체 기능 동작, 맞는 기판 구현 총 5가지 항목으로 설정했습니다. 가상기능과 감상기능 구현은 각각 25%, 맞는 기판의 회로 구현은 20%, 내부 기능 동작과 전체 기능 동작을 각각 15%, 총합 100%로 설정했습니다. 가상 기능과 감상 기능에서 각 자릿수 계산별로 3분의 1씩 퍼센트를 배분했고 내부 기능 동작은 각 자릿수 계산에 7483을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평가했습니다. 맞는 기판의 회로를 구현하는 것은 브레드보드에서 동작하는 회로를 완벽하게 맞는 기판에서 구현하는 것을 100%, 패턴도 제작 및 기초 납땜을 50%로 했습니다. 전체 기능 동작은 전체 기능이 동작할 때 5%, 전원 공급 방식별로 건전지 사용 10%, 아날로그 디스커버리 5%, 파워 서플라이 3%로 평가했습니다. 다음은 업무 분담표 및 일정입니다. 이 부분은 따로 설명 없이 영상 화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설계 과정 진행에서 중간 발표 이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 과정 다음 주차에 저희는 가상 기능과 감상 기능의 전체 과정을 구현하는 것에 성공했습니다. 저희가 최종 설계한 회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DIP 스위치를 이용해서 각 자릿수의 숫자를 입력해 줍니다. 그 후 연산 과정은 각 자릿수별로 계산해 주게 됩니다. 1회 자리 회로에서는 DIP 스위치를 통해 받은 값을 7483 풀헤더에서 기본 연산을 해줍니다. 덧셈의 경우 add, subtract 선택 토글 스위치에서 0의 값을 받고 뺄셈의 경우 1의 값을 받아서 계산해 줍니다. 덧셈 결과값이 10이 넘어가는 경우에 처음 가산이론에서 설명한 대로 예외 계산으로 넘어가서 0110을 더해주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 캐리값이 10의 자리 계산 회로로 넘어가게 됩니다. 뺄셈 결과가 음수인 경우 앞서 설명했듯 1010을 더해주고 캐리값을 올려주게 됩니다. 10의 자리 회로에서는 1의 자리 연산과 거의 동일합니다. 추가된 부분이 있다면 1의 자리 결과에서 생긴 캐리값을 받아서 계산하는 것입니다. 100의 자리 회로에서는 10의 자리에서 넘어오는 캐리와 더한수를 계산하기 위해 7483 하나를 사용했습니다. 최종 목표인 맞는 기판의 회로를 구현하기 위해서 최종 주차에 우선 맞는 기판의 구현이 되지 않았을 경우를 대비해서 건전지를 전원 입력으로 하는 브레드보드 회로를 최종 완성했습니다. 그 후 브레드보드 회로를 바탕으로 패턴도를 제작했고 납땜한 모습입니다. 기판에 전원은 들어오지만 합선 등의 이유로 최종 목적에는 실패했습니다. 다음은 최종 루브릭 평가표입니다. 전체 가상 기능, 감상 기능 및 내부 기능 동작, 전체 기능 동작에서 모두 최종 목적에 달성했지만 맞는 기판을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이 프로젝트에 사용한 돈입니다. 이어서 계산 결과값에 대한 시연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텀 프로젝트 최종 결과 보고서에 대해 발표할 서재민이라고 합니다. 먼저 저희의 주제는 계산기입니다. 십진수 계산기를 설계하되 감, 가산이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해야 했고 두 자릿수 더하기 두 자릿수, 세 자릿수 빼기 두 자릿수까지 가능하게 하여 결과값이 000부터 199까지 나오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이 계산 과정의 내부에서 이진수로 구성하게 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저희는 최종적으로 계산부에서 각 자릿수별로, 즉 1의 자리끼리 계산한 값, 10의 자리끼리 계산한 값이 마지막에 합쳐주어 출력부로 나타내는 방법을 택하였습니다. 이때 토글 스위치를 이용하여 감가산이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하였고 웨이브폼, 파워 서플라이를 이용하여 000부터 199까지의 결과값이 정상적으로 나옴을 확인하였습니다. 저희가 총 사용한 부품의 개수는 이렇습니다. IC 칩과 브레드보드를 최소한으로 사용할수록 실험 결과가 의의가 있다 생각하여 최소한의 부품을 사용하였습니다. 주요 게이트인 7483과 7447, 7세그먼트의 데이트 시트는 이렇습니다. 진행 순서는 이렇습니다. 저희 자체 평가 및 점수입니다. 크게는 회로 설계 및 테스트에 30점, 모듈 실행 결과에 60점, 그리고 회로 관수화에 10점을 배정하였고 회로 설계 및 테스트에서는 111자리가 모두 계산 가능한지에 따라 점수를 순차적으로 부과하였습니다. 저희는 모두 가능하여 30점 만점에 30점 부과하였습니다. 두 번째, 모듈 실행 결과입니다. 입력 모듈, 계산 모듈, 출력 모듈이 각각 20점, 30점, 10점을 부과하여 계산부에 가장 중점을 두고 하였고 저희는 입력부 저항들이 접촉할 경우 오차가 간혹 발생하여 20점 만점에 15점 부과하여 만점 60점 중에 55점 부과하였습니다. 마지막 회로 간수화 부분입니다. 위에서 말했던 바와 같이 IC칩과 브레드보드를 최소한으로 사용하였기에 10점 만점에 10점 부과하였습니다. 따라서 전체 결과 100점 만점에 95점 부과하였습니다. 이제 각 모듈 및 전체 회로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산부입니다. 첫 번째 사진은 1의 자릿수 계산 회로로 이쪽이 1의 자릿수 입력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쪽이 토글 스위치로 0을 둘 경우 가산, 1을 둘 경우 감산이 되는 회로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쪽 7486은 빌림수가 없음에도 빌림수 값이 1이 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이쪽 회로들은 가산일 때 가산 결과가 10에서 18이 나올 경우에 4비트 최대 표현 범위 1111을 지키기 위해 0110을 결과값에 가산하였습니다. 감산일 때는 빼는 값이 더 클 때 빌림수가 생기고 이때 10이 더해져 계산되므로 다시 1010을 더해주어 오차를 방지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으로 7483을 통해 2의 보수를 취해 덧셈되어 1의 자리가 나오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 10의 자리 계산 회로입니다. 이쪽이 10의 자릿수 입력 부분, 그리고 이쪽이 100의 자릿수 입력 부분이고 여기에 토글 스위치가 있습니다. 10의 자리, 100의 자리 회로도 큰 틀은 1의 자리와 같습니다. 다만 1의 자리에서 올라온 캐리 값을 받기 위한 회로가 이쪽에 있고 10의 자리에서 100의 자리로 올라간 캐리 값, 그리고 빌려온 캐리 값을 위한 회로가 이쪽에 있습니다. 이제 저희의 입력 모듈 및 입력값 확인부입니다. 저희는 이쪽의 딥 스위치를 이용하여 입력값을 받을 수 있었고 이것이 이쪽의 7세그먼트로 나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쪽의 첫 번째 입력값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가 나타나도록 하였고 두 번째 입력값이 이쪽에 10의 자리, 1의 자리로 나타나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배치함으로써 각 자릿수별 덧셈 뺄셈을 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의 계산 모듈 및 결과값 출력부입니다. 저희의 계산은 이쪽이 1의 자리 회로, 이쪽이 10, 100의 자리 회로이고 이쪽에 토글 스위치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계산된 결과값이 여기 있는 7세그먼트로 나와 결과값을 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의 제작한 전체 회로는 이렇습니다. 이쪽이 입력부, 이쪽이 계산 및 출력부입니다.
저희의 테스트값 및 테스트 결과는 가산에 3번, 그리고 감산에 3번 하여 각각 3번씩 진행하였는데 결과값은 모두 옳게 나왔고 이것이 정상 작도 여부는 시연 영상에서 추가로 확인 가능합니다. 이것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9 더하기 99 되고 76 76 더하기 87이니까 87 16 더하기 87 163 그 다음에 50 더하기 50 50 더하기 50 100 그 다음에 이제 감산 깐 끄고 그냥 감산 199 199 빼기 99 그다음에 35 35 빼기 28 마지막으로 67 67 빼기 57 57 10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12조 기초전자회로 실험 텀 프로젝트 최종 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자는 최유미입니다. 저희 12조의 주제는 자연수 감산과 가산뿐만 아니라 소수도 연산 가능한 계산기 제작입니다. 자연수의 감산과 가산은 입력부에서 딥스위치로 수를 입력받은 다음 연산부에서 연산을 하고 이걸 다시 출력부에서 7세그먼트를 표시하며 가산과 감산을 실행하도록 구현하였습니다. 그 다음 만약 이때 자연수뿐만 아니라 소수도 같이 계산하고 싶다고 하면 가산과 감산의 여부를 판단할 때 사용했던 토글 스위치 옆에 하나 더의 토글 스위치를 추가해서 소수점을 인가하도록 만들어 제작하였습니다. 사진을 보다시피 왼쪽에 있는 브레드보드는 연산부이고 오른쪽 브레드보드는 출력부입니다. 저희 조가 이번 텀 프로젝트의 최종 목표에 잘 도달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 조원들끼리 평가 항목지를 구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평가 항목지를 통해 평가에 임하였습니다. 평가 요소는 첫 번째, 자연수의 감가산이 가능한가입니다. 감산과 가산 모두 잘 작동하면 상, 감산 또는 가산 둘 중에 하나만 작동되면 중, 두 연산 모두 불가능하면 하입니다. 저희 조는 감산과 가산이 모두 잘 되었으므로 상을 주었습니다. 두 번째 평가 항목은 소수점의 표현과 연산이 가능한가입니다. 소수점의 표현과 연산이 둘 다 가능하면 상, 소수점의 표현과 연산 중 하나만 가능하면 중, 둘 다 불가능하면 하입니다. 저희 조는 소수점 표현과 연산이 둘 다 가능하므로 상을 주었습니다. 세 번째 평가 요소는 브레드보드의 계산기를 최소한의 크기를 구현했는가입니다.
브레드보드 2개 사용했으면 상, 브레드보드 3개를 사용했으면 중, 브레드보게트 4개를 사용했으면 하였는데 저희 조는 사진에 보다시피 브레드보드 2개를 사용했기 때문에 상을 주었습니다. 네 번째 평가 항목은 딥 스위치를 통해 입력받은 수와 출력값이 세그먼트에 잘 표현되는가입니다. 입력값과 출력값 모든 표현이 가능하면 상이고 입력값과 출력값 중 하나만 가능하면 중, 둘 다 불가능하면 하였는데 저희 조는 입력값과 출력값이 모두 잘 세그먼트에 표현이 되었기 때문에 상을 주었습니다. 이 평가 요소와 따라 결과가 모두 상이 나왔으니 저희 조의 12조 텀 프로젝트는 저희가 원하는 대로 잘 된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12조의 텀 프로젝트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조 시연 영상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왼쪽 이 회로에는 저희 회로의 연산부이고 오른쪽 회로 세그먼트 이용한 출력부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연산부부터 설명을 하자면 왼쪽, 오른쪽, 가운데 이 세 가지 부분이 나누게 되는데 먼저 제일 왼쪽에서는 1회짜리 연산부가 시행이 되고 즉 제일 오른쪽에서는 10회짜리 그리고 가운데에서 1회짜리와 10회짜리 캐리를 이용한 100회짜리 연산이 시행되게 됩니다. 이제 출력부에서 DIP 스위치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주고자 하는 A와 B 값에 1회짜리와 10회짜리 그 입력 값을 여기 1회짜리와 10회짜리 연산부 쪽으로 보내게 되는데 보낸 후에 XOR과 7483 게이트들을 이용해서 연산이 시행되게 됩니다. 7483 4비트 애더를 통해서 1회짜리와 10회짜리 각각 더해서 나온 썸이 이쪽 부분에서 출력이 되게 되고 이 출력한 결과 값이 최종 세그먼트의 1회짜리 10회짜리로 그 값이 이동하게 됩니다. 1회짜리 연산에서 발생한 캐리는 이쪽 부분에 있고 10회짜리 연산에서 발생한 캐리 부분은 이쪽 부분에 있는데 이 1회짜리 10회짜리 캐리가 여기 A에서 100회짜리 그 입력값에 같이 연산되게 돼서 이것 또한 7483을 이용해서 100회짜리 출력이 이쪽으로 나오게 됩니다. 네, 저희 12조 출력부 연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일단 스위치가 두 개가 있는데 먼저 앞에 거는 감산과 가산을 조절할 수 있는 토글 스위치이고 두 번째 스위치로는 이 소수점을 이용해서 10회짜리 소수점과 1회짜리 소수점을 연산시킬 수 있는 스위치입니다. 이와 같은 형태로 소수점 연산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감산과 가산은 현재 가산으로 되어 있는데 70 더하기 12의 결과가 82가 나오면 볼 수 있고 이를 감산 스위치로 바꾸면 70 빼기 12는 58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값을 다르게 바꿔서 한번 다시 시연을 해보겠습니다. 네, 77, 36으로 값을 인가했습니다. 현재 아까 감산으로 있기 때문에 77-36, 41의 결과가 나오면 확인할 수 있고 이를 다시 가산으로 바꾸면 77 더하기 36은 113, 그래서 100회짜리 캐리가 정상 작동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한 번 더 시연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67, 38의 결과를 인가하였습니다. 67 더하기 38 그 결과 값으로 105가 아까처럼 가산이 됨을 확인할 수 있고 이제 감산으로 바꾸면 67-38은 29의 결과가 나오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저희 12조 시연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